자, 원가회계 1주차 1장 원가회계 기초 3차 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에서는 저희가 교과목 소개를 간략하게 했었고요. 자, 2차 시에서는 판매기업과 제조기업의 활동을 통해서 판매기업, 즉 상품의 매출 원가 계산과 제조기업의 단기제품 제조 원가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회계의와 재무회계 및 관리회계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3차 시에서는 원가의 개념 및 특징과 원가계산 제도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원가계산 제도의 종류는 이번 학기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원가계산 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파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원가계산 제도의 종류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지금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차 시 수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가의 개념입니다. 교과서 18페이지. 원가란, 자, 보세요. 특정 목적,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는 우리가 제품을 제공한다든가 용역을 제공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원가를 계산합니다. 즉,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멸된 경제적 자원의 희생을 화폐 금액으로 측정한 것으로, 즉 기업이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 특정 물품이 제품이라고 했죠. 그죠? 서비스를 용역이라 합니다. 구매하거나 제조하는데 지출되는 금액 등이 원가가 됩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원가는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소멸된 경제적 자원의 희생을 화폐로 측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품이나 용역을 구매하거나 제조하는 데 지출되는 금액이 원가가 됩니다. 자, 예제 문제 한번 볼까요? A 회사에서 10개의 제품을 단위당 1,000원에 제조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항상 수량 곱하기 단가로 씁니다. 여러분들 익숙해지세요. 회사에 가셔도 대부분 수량 곱하기 단가로 씁니다. 자, 수량 10개의 단가 1,000원이니까 만원이, 자, 우리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됩니다. 자,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원가는 만원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자,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만원에서, 자, 이제 볼게요. 이 흐름을 잘 볼게요. 7개가 판매되었으니까 만드는데 얼마가 들었다? 1,000원이 들었으니까 7,000원은, 자, 7,000원은 뭐가 됩니까? 예, 매출 원가가 되죠. 매출 원가가 되고, 3개가 어떻게 되었다? 판매가 안 되었다 했죠. 1,000원, 이 3개 판매 안 된 3,000원은 뭐가 된다? 네, 기말 상품이 아니죠. 기말 제품 재고액이 되죠. 그래서 이 매출원가는 어디로 간다? 손익계산서로 가고, 자, 기말 제품 재고액은 어디로 간다? 재무 상태표로 들어가게 되죠. 자, 다시 보시면 회사에서 10개의 제품을 단위당 1,000원에 제조했습니다. 그러면 10개 곱하기 1,000원에서 만원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되고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도 들어갑니다. 그죠? 들어갔다가, 자, 우리가, 자, 항상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자, 기초 재고액이 지금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제도도 보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1,000원인, 만원인데, 자, 만원입니다. 팔렸는 7,000원은 매출 원가로 가고, 손익계산서로 가고, 소멸되지 않은 것은 기말 재고액으로 가겠죠. 기말 제품 재고액으로 갑니다. 이 흐름을 예제 문제로 제시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잘 알아두시면 뒷단에 쉽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거의 복습이나 똑같죠? 똑같고, 다시 우리가
원가의 개념, 그다음에 목적이라는 얘기는 어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죠. 소멸된 경제적 가치가 하나당 1,000원이니까 만원입니다. 그죠? 자원의 희생을 화폐 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원가가 됩니다. 다시 원가란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소멸된 경제적 자원의 희생을 화폐 가치로 측정한 것이 원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가의 특성을 잠깐만 한번 읽어볼게요.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경제적 가치들 지닙니다. 경제적 가치들 가지고 있는 요소만이 원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품을 생산하든가 용역을 제공할 때 공기나 바람을 활용하고 있죠. 그러나 이 공기나 바람이 경제적 가치를 지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가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적인 소비액입니다. 정상적인 경제활동 과정에서 소비된 가치만을 포함합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감소분은, 가치 감소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재무회계 전표회계 실무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람에 난리갔다. 이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감모다 했고, 옆집 아줌마가 훔치갔다. 이건 막을 수 있다 해서 비정상적인 감모다 했습니다. 감모.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건 매출원가, 비정상적인 것은 영업 외 비용이다 했습니다. 자, 그럼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정상적인 감모분은 원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감모분이나 도난이나 화재 손실은 원가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품이나 서비스액의 소비액입니다. 기업의 수익 획득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단순히 구입한 것만으로 원가가 되지 않습니다. 이걸 소비해야 원가가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구입한 공장용 토지는 소비되어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이 됩니다. 우리가 토지나 건설 중인 자산은 비상각 자산이라 했습니다. 즉 건설 중인 자산은, 즉 소비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원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구매합니다. 공장용 건물을 구매해서 이놈을 사용해서 제품을 생산한다면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소비가 감가 상각비가 나오죠. 이놈은 원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경제활동에서 발생합니다. 제품의 제조 및 판매 활동과 관계없이 발생되는 물품이나 서비스의 소비는 원가가 되지 않습니다. 자금 조달 등의 목적으로 발생한 이자 비용은 원가가 되지 않습니다. 이놈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이자 비용 원가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죠? 이자 비용은 원가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봅니다. 원가의 특징은 경제적 가치입니다. 공기나 바람 원가가 될 수 없고 정상적인 소비액입니다. 비정상적인 감모분이나 도난 화재는 영업의 비용이지 원가가 될 수 없습니다. 물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액입니다.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 같은 것들은 원가가 아니고 자산이 됩니다. 경제활동에서 발생합니다. 자, 즉 제품의 제조 및 판매 활동과 관계없이 발생했다면 원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죠? 이자 비용은 원가가 될 수 없다. 즉 공장에서 발생하면 원가가 될 수 있지만 공장에서 발생하지 않으면 원가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원가회계 목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원가회계는, 자, 원가회계는 우리가 목적을 외부와 내부로 나누어서 봅시다.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재무회계의 목적이죠. 그죠? 재무회계. 그 다음에 내부는 관리회계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회계 역할에 대해서 했었죠. 그래서 똑같이 보시면 되는데,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서 정보를 줍니다. 즉, 재무 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형식을 갖추어서 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제품 원가 계산을 통해서, 즉, 여기서 기초제품 재고액에서 당기 제품 제조 원가를 계산해야지 여기서
팔린 거는 매출 원가, 안 팔린 건 기말 상품 재고액입니다. 그래서 기말 상품 재고액을 평가해야지 재고자산, 즉 재고자산을 평가해야지만이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작성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매출 원가를 작성해야지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목적으로 원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내부 이해관계자, 주로 관리회계의 목적은 계획을 수립하고 의사결정을 합니다. 의사결정을 내리고, 경영 의사결정을 내리고, 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성과평가를 하고, 성과평가를 해서 보상을 하고, 또 일을 열심히 하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등등등의 목적이 내부 이해관계자의 목적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원가계의 목적은 먼저 제품 원가 계산입니다. 우리는 이번 학기는 이 제품 원가 계산의 목적에 초점을 둡니다. 정보를 산출하게 되죠. 자, 기업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가를 결정하여 매출 원가와 기말 재고자산 가액을 결정함으로써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해서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주는 것이 원가회계의 목적입니다. 자, 이 두 개는 관리회계의 목적입니다. 계획과 의사결정. 자, 미래의 경영활동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여 미래의 상황에 맞는 경영활동 수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같은 토대로 어떤 활동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예정된 원가와 사전의 예정 원가를 결정합니다. 실제 원가의 차이를 관리하고 경영자가 수행한 활동의 성과를 평가하고 경영자와 종업의 활동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자극하여 기업의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원가회계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원가회계의 목적은 크게 둘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외부, 내부로 나누어서 외부는 재무상태표, 재고자산평가, 손익계산서, 매출원가 계산입니다. 즉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계산해야지만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이해관계자, 경영자의 경영 의사결정 목적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통제와 성과평가를 지원하고 동기부여를 지원하게 되는 것이 원가회계의 목적입니다. 자, 원가계산제도의 종류는 여러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한 번씩만 듣고만 넘어갑니다. 하나하나 별도로 세밀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냥 지금은 용어만 익숙하게 듣고 갑니다. 원가를 어디에 짓게 하느냐, 짓게 하는 것이 우리가 조선업이나 건설업 같으면 배를 하나 수주합니다. 배를 하나 수주하는데 집을 하나 짓더라도 이게 오랜 기간이 걸리죠. 오랜 기간이 걸리니까 제품별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라 하죠. 노무비, 경비를 제품별로 모으는 것이 개별 원가 계산. 그냥 용어만 익숙해집니다. 종합 원가 계산은 똑같은 제품, 만약에 우리가 자동차를 만든다고 봅시다. 자동차를 동일한 자동차를 똑같이 만들면 자 만약에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여섯 대, 일곱 대, 여덟 대, 아홉 대, 열 대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 똑같은 놈을 똑같이 만들고 있죠. 배는 다른 종류의 제품이죠. 다른 종류의 제품이니까 하나하나 원가를 계산하지만 자동차와 같이 똑같은 놈을 똑같이 만든다면 여기에 들어간 원가가 만약에 100원인데 10대를 만들었다. 그러면 한 대당 얼마입니까? 한 대당 10원. 이렇게 원가를 계산하는 것이 종합 원가 계산입니다. 동일한 제품을 연속적으로 생산하는 정유업이나 자동차 이런 데 적합하고 개별 원가 계산은요. 개별 원가 계산은 조선업, 건설업.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개별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에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입니다.
종합원가 계산은 동일한 제품을 연속적으로 생산하는 정유업 등에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입니다. 자, 원가 계산의 범위인데 우리가 재료비 뒤에서 나중에 배웁니다. 듣고만 갑니다. 노무비, 경비가 있는데 이걸 직접비와 간접비도 구분합니다. 그래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나중에 변동 제조간접비, 고정 제조간접비로 나누게 됩니다. 제조간접비에서. 그래서 요거 아마 그 다음 주쯤 되면 배울 겁니다. 그래서 전부 원가 계산이라는 얘기는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변동 제조 원가, 고정 제조 간접비 등 제품의 생산 활동에 발생하는 모든 제조 원가를 제품 원가로 계산하는 방법이고, 변동 원가 계산은 변동비만을 원가 계산으로 하게 됩니다.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변동 제조 간접비만을 제품 원가로 보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 원가, 변동 제조 간접 원가 등의 변동 제조 원가만을 제품 원가 계산으로 하고, 고정 제조 간접비는 뭐 하고 있다? 발생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인데, 여기서 이 전부 원가 계산은 기업회계 기준에서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변동 원가 계산은 기업회계 기준에서 인정하지 않고 관리회계의 목적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관리회계 시간에 배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개념이 지금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변동 제조 간접 원가, 고정 제조 간접 원가를 알아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만 듣고 갑니다. 용어만. 자, 원가의 측정 방법에 따라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실제 원가 계산이라 해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실제로 발생한 소비된 원가를 기준으로 원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상 원가 계산이라 해서 이것 또한 기업회계 기준에서 인정합니다.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는 실제 원가로 활용하고, 제조 간접 원가는 사전에 예정 배부위를 정해서 예정 배부하는 방법으로 제품 원가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원가 회계 시간에 학습을 하고요. 관리회계 목적으로 똑같이 관리회계 목적으로 표준원가 계산을 적용합니다.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 원가 등의 모든 원가 요소를 사전에 표준 가격과 표준 투입량을 기준으로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관리회계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준 원가 계산. 자, 볼까요? 제품 원가 계산 종류입니다. 원가의 직자, 용어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원가 계산, 원가 집계 방법에 따라서 조선업과 건설업, 이렇게 키워드만 암기합니다. 조선업과 건설업 개별 원가 계산입니다. 종류가 다른 제품을, 이질적인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개별 제품별로 원가 계산을 합니다. 종합 원가 계산은요, 동일한 제품을 동시에 똑같이 만듭니다. 정유업이나 자동차업 종합 원가 계산. 원가 계산 범위입니다. 원가 계산 범위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변동 제조 간접비, 고정 제조 간접비, 그러니까 전부 다가 원가로 보는 게 전부 원가 계산. 변동 원가 계산은 고정 제조 간접비를 원가로 보지 않습니다. 원가 계산의 범위. 그 다음에 원가 측정 방법에 따라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실제 발생액을 기준으로 원가 계산을 하는 것이 실제 원가 계산. 정상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는 실제 발생된 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제조 간접비는 예정 배부를 합니다. 표준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모두 표준액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변동 원가 계산하고 표준 원가 계산은
관리회계 시간에 배우게 됩니다. 저 관리회계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자, 복습도 할 겸 문제들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보세요. 1번, 2번, 3번 뺐죠? 3번은 다음 학기에 수업을 하게 될 거고요. 5번도 뺐죠? 6, 7, 8, 9 뺐죠? 이렇게 중간에 문제 뺀 문제들은 다음 학기에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치르게 되면 제가 푼 문제와 제공한 문제만 시험에 출제가 될 겁니다. 자, 1번부터 풀어볼게요. 다음 중 원가회계의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원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작성에 필요한 원가 정보 제공하는 거 맞죠? 네. 2번 원가 관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죠? 3번 경영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유용한 원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채권자 및 투자자와 같이 외부 이해관계자만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아니죠? 외부와 내부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정보를 제공하죠. 4번? 네, 4번입니다. 2번 원가 회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일반적으로 내부 이해관계자에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죠? 2번 제품과 서비스의 원가를 계산합니다. 그죠? 자, 3번 볼까요? 모든 제조기업은 동일한 원가 계산 방식을 적용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배웠던 원가 집계 방법에 따라서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이 있었고, 원가 계산 범위에 따라서 전부 변동 원가 계산, 원가 측정 방법에 따라서 실제 원가 계산, 정상 원가 계산, 표준 원가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가는 다양한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원가 계산 방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원가는 특정 자원을 얻기 위해 희생된 자원을 화폐 금액으로 측정한 것입니다. 답은 3번이죠. 4번 다음 중 제조 원가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자 관리부의 격리사원급여입니다. 예, 판관비죠. 자, 이 문제는 자주 나옵니다. 공장이냐 관리 분야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관리부 격리사원급여 판관비입니다. 공장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비 답 맞죠? 뒤에 보시면 영업사원 복리후생비, 마케팅부 접대비는 전부 다 판관비에 해당합니다. 공장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비는 원가에 해당합니다. 4번, 6번 다음 중 원가 계산의 목적과 과정 관계가 적은 것은 1. 기업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가를 결정하여 매출 원가와 기말 재고자산의 가액을 결정합니다. 맞죠? 2번 원가 통제의 목적입니다. 예정 원가와 실제 원가 간의 차이를 관리하고 경영자가 수행한 활동의 성과를 평가합니다. 3번 특별 주문의 수락 여부, 부품의 자가 제조 또는 외부 구입 등 특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 4번 경영 의사결정, 원가 차이 분석 및 성과 평가 결과에 대해서 외부 보고자료가 아니죠. 내부 보고자료로 작성이 됩니다. 답은 4번. 자, 원가 계산 제도 중 원가의 측정 방법에 따라 분류합니다. 측정 방법이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측정 방법에 따라서 실제 원가 계산, 정상 원가 계산, 표준 원가 계산이 되죠. 그래서 종합 원가 계산은 원가의 집계 방법에 따른 분류가 됩니다. 자, 10번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 중 관리회계의 특징이라 할 수 없는 것은 비화폐적 정보도 회계의 대상이 됩니다. 공통적인 작성 기준이 없습니다. 주로 미래지향적 정보를 제공합니다. 관리회계 정보는 객관성과 비교 가능성을 중시하는 것은 재무회계가 됩니다. 됐죠? 됐죠? 자, 이렇게
복선 문제들 쭉 한번 풀어보시면 일장이 자기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교과서 1장에 대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항상 1장이 재미가 없죠. 1장, 2장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1장 아직까지 이 원가액을 계속 배우면서 반복해서 학습이 될 테니까 조금 아직까지 내게 안 되더라도 걱정하시지 마세요. 그래서 한번 이 교과서들 한번 보시고 제가 풀었던 연습 문제들 한번 풀어보시면 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는 원가의 분류 및 흐름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주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